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3개를 정리할 거기 때문에 정리 잘 해두시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찾아서 좀 돌려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행할 때 한번 봤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너무 기본적인 거 봤다, 그 기본적인 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빨리 지나가니까 그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볼게. 호도법은 이제 각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건데 각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식이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면, 알겠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면 그것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의야.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정한 거야. 근데 요렇게 정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원은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요 호의 길이, 원의 호의 길이, 그치? 원의 둘레인데 2파이 r이 됩니다. 뭐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각도도 2파이 배가 되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체계와 동일합니다. 어떤 각도 체계와 동일하냐면 360도라는 이 도의 각도 체계랑 동일하거든. 즉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동일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의 체계를 파이 라디안의 체계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우리가 60도는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그치? 요런 식으로. 그래서 4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6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6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체하시면 30도, 요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할 수가 있지. 이쪽도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저쪽도 이쪽으로 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요 체계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도의 체계란 말이야. 도. 단위가 있어. 센티미터, 미터처럼 단위가 있는 건데 얘는 실제로 단위를 생략합니다. 왜 생략을 하냐면 이게 드디어 실수 체계로 가져온 거야. 요거를 고민을 해서 가져온 거야. 비례를 이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라디안은 생략을 하게 되고 얘가 실수 체계로 넘어온 겁니다. 가져오게 된 이유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 그려봤잖아. 사인 그래프에서 원래 y는 sin x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였으면 요게 도기 때문에 여기가 18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80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실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y는 x를 여기다 그린다라고 했을 때 y는 x를 같이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y는 x에서는 실수였거든. y는 x가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연립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무조건 얘로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체계를 전부 다 각도 표기할 때 360도 안 주는 이유가 이거야. 도를 안 주고 파이로 줍니다. 얘를 배우고 나면. 그래서 옛날 문과들은 이걸 안 배우는 문과들이 있었거든. 그럼 걔네들은 도로만 다 줬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좀 편했지. 근데 우리는 얘를 배움으로써 이제 이 체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체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 아이고, R이야. 이렇게. 그럼 R일 때, 그지? R일 때 1라디안이었으니까 세타 라디안이 된다면 얘도 세타 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세타 R이 됩니다. 다시 봐봐. R일 때 1라디안이야. 근데 얘가 세타 라디안이 되면 얘가 세타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세타 배가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합니다. 맞지? 사실은 암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으면 암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 근데 요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치? 그거 말고 저 우리가 많이 쓰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말고 이렇게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L 자리에다가 R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완성이 됩니다. 잘 기억해. 2분의 1 R제곱 세타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암기를 해. 왜? R 세타랑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암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 아니야. 시험 문제는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에서 L이 주어졌을 때 혹은 L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식을 많이 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요 실수 체계로 넘어온 거에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그러면 사인 60도 구하세요 잖아.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높아심에 얘기를 해주면 사인 60도를 구하세요 잖아. 암기하지 마. 60도의 특수각을 이용해서 중학교 때 한 걸 이용하시면 돼. 60도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근데 사인은 이렇게 읽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맞지? 맞지? 잘 모르겠으면 돌려보기 하셔야 돼.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잖아. 2분의 1. 그치? 이 얘기를 왜 내가 깊게 하냐면 잘 봐야 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어렵게 푸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야. 사인 x가 뭐 할까? 3분의 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인 x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x를 구하세요 해서 저거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야를 써야 돼. 원래는 써야 되는데 이때 x가 예각이라는 게 있는데도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x가 예각이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3대 1인 거잖아. 이 각도 x에 대해서. 그지? 수직인 예각인데. 그지? 그러면 요거 정리해 주시면 여기가 2루트 2잖아. 코사인 피타고라스. 그럼 코사인은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 쓰자고. 중학교 때 배운 거 갖다 버리면 뭐 할 거야. 이거 써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예, 기억을 해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아주 기본적인 호도법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지? 원래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실수체계 정리하면 뭐 할 건데요.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할 거야.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옛날에 배운 거라 까먹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시작선이고 이 시작선을 기준으로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항상 각도는 저쪽 방향이 기본 방향이 돼. 그래서 여기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랑 이루는 각도를 각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세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각도 체계를 저기다 갖다 붙이는 거고 이 각도를 동경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각 말고 둔각, 심지어 여기 둔각을 더 넘어선 각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지? 동경을 넘기기만 하면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는 각도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각도를 확장할 수 있고 이쪽에 동경이 1사분면에 놓여 있으면 제1사분면각 1사분면각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건 제3사분면각이겠지? 3사분면각. 아, 누가 이거 이름을 붙였는지, 그지? 제1사분면, 제3사분면 각도를 표기를 합니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해당되는 동경의 각도는 각도 x는 세타네요. 그치? 각 세타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아니야. 이 책에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내가 요렇게 돌아갔다고 했잖아. 요 각도.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 왔어. 그래도 여기 똑같은 표기가 되잖아. 동경. 그래서 같은 동경에 대해서 표기를 한 동경에 대해서 얘가 한 바퀴를 더 돌았을지 두 바퀴를 더 돌았을지를 모르는 거야.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바퀴수만큼 더 더해 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각도가 30도라고 했을 때 동경이 여기 있으면 30도라고 읽으면 안 돼. 왜? 한 바퀴를 더 돌았을 때 360도 더 돈 390도랑 동일하거든. 동경의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도를 읽으세요라고 했을 때 330도가 될 수도 있지만 360도를 더한 390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알겠지? 360번 여러 번 돌아도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거야. 음수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각도, 그지? 이렇게 된 각도, 요게 이쪽이 30도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 근데 그러면 읽을 때 이 각도에 대한 x는 요게 30도면 360도에서 30도를 뺀 330도라고 적어 주셔야 되잖아. 왜냐면 항상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 플러스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330도라고 적어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30도. 알겠지? 반대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요게 표기를 이렇게 하라면 실제로 표기는 330도 플러스 300도 표기할게. 도로 표기할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기해도 된다고.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30도에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기해도 돼. 이렇게.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인정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표기야.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의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내거든. 그래서 학교쌤이 내신을 할 때는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내신을 안 해. 그러면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내신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정돈을 할 건데 요건 내신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것 중에 하나야. 동경이 일치할 때. 예제로 바로 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예제들이거든. 이게 안 낼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면 이거 하나 해야 되거든. 나도 안 냈으면 좋겠어. 뭐 되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 괴롭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세타와 세타의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얘기잖아. 뭔지 모르겠어. 돌아갔는데 그냥 여기 3세타야. 근데 세타도 여기 와 있어. 동경이 일치하고 있어. 그럼 3세타는 사실 좀 많이 돌아갔을 것 같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세타는 요 정도 왔을 것 같아. 좀 적게 왔을 것 같아. 많이 안 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3세타와 세타는 둘을 뺐을 때 3세타와 세타는 둘을 뺐을 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0도야. 맞지? 같단 말이야. 둘을 뺐을 때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바퀴 돈 만큼이 빠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요거랑 빼면 당연히 없어지는데 요만큼 한 바퀴가 남잖아. 그지? 요 돌아간 거 요거랑 요거랑 빼면 남는데 없어지는데 요 한 바퀴가 남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바퀴 수만큼 남게 됩니다. 2파이 n이라고 적어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둘을 뺐어. 2세타야 2파이 n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시고 세타는 파이 n이 되지. 이때 뭐가 있냐면 단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아까 정수라고 했잖아. n이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정수를 넣었을 때 범위 안에 있는 세타가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요렇게.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정리할게. 자, 동경이 일치한다도 있을 수 있지만 동경이 일치 말고 동경이 X축 대칭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처럼 문제를 풀지는 않을게요. X축 대칭이 되는 경우만 한번 살펴볼게.
x축 대칭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너네도 그림 그릴 때 좀 다르게 그리셔야 돼. 45도 각도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얘처럼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표시하시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각을 읽을 때는 이 각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서 읽는 거지. 그치? 저렇게 가서 읽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각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둘이 합쳤을 때 요거 3세타 세타로 할게. 둘이 합쳤을 때 360도가 되잖아. 2파이가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 다음에 바퀴수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 요거 붙여주시면 정답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세타는 하고 나올 거고 n에다가 정수 집어넣어 주시면 세타를 찾을 수 있어. 요런 얘기야.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경이 y축 대칭. y축 대칭인 경우 요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건데 요 각도랑 요 각도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얘 요렇게 넘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3세타 더하기 세타가 어떻게 나옵니다. 얘는 파이가 나옵니다.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 파이가 나오는데 역시나 바퀴수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요렇게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되면 요렇게 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둘은 이번에는 뺐을 때 180도가 되거든. 그래서 3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180도 더하기 2파이n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까지만 볼게. 뭐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는데 여기 좀 잘 그려주셔야 돼. 이렇게 붙여서 그려주시고 이 각도랑 이 각도인데 지금 얘네 두 개 같은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넘겨서 봤을 때 둘이 더하면 3세타 더하기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90도. 그래서 더하기 2파이n 해주시면 구할 수 있어요. 요런 문제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딱 내신 폼이거든. 간단해. 그냥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중에 뭘 내도 이상하지 않잖아. 냈을 때. 그러고 얘도 내도 되지만 안 내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하기 되게 편하거든. 요거는 내신용으로 정리 잘 해주시고 내신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했어.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이게 길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호도법을 정의를 했어. 요거 있잖아. 아이고. 호도법을 정의를 했어. 요거. 이 세타를 정의를 했거든. 라디안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요거를 확장을 했습니다. 각도의 확장을 했지. 동경으로. 맞지? 그래서 이거는 실수화를 한 거고 각도의 실수화를 한 거고 이거는 확장을 했어. 확장을 했습니다. 이 확장을 한 거에 이거 왜 확장했지? 아까 얘기했잖아. 사인 값 하고 코사인 값 할 때 거기다가 뭔가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러 갑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각도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기를 하고 싶거든. 여기 동경상에다가 표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모두 일치시킬 수 있고 이 동경이 넘어갔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구할 수 있잖아. 둔각이나 3, 4분면각, 4, 4분면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려고. 알겠지?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기를 요렇게 내려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이게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맞지?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정의를 해놓고 빗변분의 여기 빗변이 어디 있어? 근데 잘 봐. 선생님이 동경을 끊어놨지. 딱 끊어놨으니까 이건 길이만 있습니다. 동경이 넘어갑니다에 이렇게 동경이 움직이는데 동경이 기준인데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그치?
그냥 플러스인 거지. 길이만 있는 거야, 동경은. 근데 동경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그럼 이거는 x좌표, y좌표인 셈이잖아. 그치? 밑변 높이라고 하는 건 x, y인 셈이거든? 그 요거는 이 빗변은 그대로 가는데, 빗변분의 높이를 할 때 이걸 y, 좌표로 생각하겠습니다. 얘는 빗변분의 밑변을 할 때 얘를 x, 좌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얘는 x분의 y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뭐 여기 이쪽에 일반각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쪽, 그러니까 예각은 상관이 없는데 둔각인 경우에 543짜리 각도를 봤다고 할게. 3대4 대 5짜리 각도를 보고 여기에 대한 x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원래는 좌표를 잡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4,3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암기했다라고 치면 이제 사인 x, 코사인 x 이거 구해볼게. 탄젠트 x 구했다고 치면, 너네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여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연결고리 만드는 거야. 치면 여기 빗변분의 5분의 사인 x가 이거, 그지? 요거에서 3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얘가 5분의 x좌표에서 마사, 여기가 마사분의 3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언제 암기를 해? 암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초에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을 때 항상 각도는 내려서 구할 거기 때문에 이쪽 x축에다가 내린 다음에 삼각형 만든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대로 적어 놓고 여기서 읽을 때 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건 x좌표, y좌표는 표기하기로 생각을 해. 그러면 되게 편해.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잖아. 사인 읽으세요 그러면 5분의 3, 코사인 읽으세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선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분면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라고 하면 똑같이 점을 이번에 3, 4 줬다고 할게. 3,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줬다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도 x에 대해서 탄젠트 x,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읽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고. 여기는 어차피 5니까 5라고 표기해 주시고, x축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가 마삼이지, x, 여기가 마사야. 그럼 여기 사인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사인 x는 5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치? x축의 기준으로 잡고, 내가 x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x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안 헷갈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 헷갈려. 그래서 저렇게 각도를 찍어서 할 때는 저렇게 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을 선생님 준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선생님 그냥 구하면 안 돼요. 그냥 구하지 않아. 점만 주기 때문에. 점만 주고 나서 할 때는 확실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뒤에 배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선생님 제가 하나로 다 묶어서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야. 다 과정 자체가 다 따로 있어. 그래서 다 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복잡해도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삼각함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 B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둔각이 넘어갔으니까 그런 거야. 둔각이 되고 둔각이 넘어갔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이쪽 각도는 모두 다 플러스더라고. 그치? 항상 당연하지. 예각인데 그게 어딨어? 음수가 어딨어?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이쪽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이쪽은 코사인만 플러스더라고. 그래서 올사탄코라고 암기를 하지. 맞지? 암기하셔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확장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읽는 법을 배웠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B. 그래서 올사탄코를 배웠습니다. 올사탄코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각도, 삼각비로 가져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확장해서.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올사탄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사탄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 저거라고 할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점 찍어놨어. 마3, 마4라고 줬어. 풀이를 할 때 올사탄코를 활용하면 어쨌든 B는 이쪽이잖아. 5야. 저게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저 머리 지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잠깐 뭐 딴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뭐 길이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냥 읽으면 돼. 사인 구하세요. 그러면 사인 x는 5분의 4가 되는데, 잘 봐. 올사탄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올사탄코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올사탄코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외우는 김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할 겁니다. 몇 가지 공식을 정리하고 되게 중요한 공식 2가지를 사용하는 거 알려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사인 제곱도,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코사인 제곱이 1이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입니다. 이게 시컨트인데, 나중에 배우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시컨트 제곱인 건데, 요게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생각을 해봐. 상가감, 수원만 하고, 수원만 가르치고, 수원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아니잖아. 미적분도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공식을 쓰고 싶을 거야. 정말로 쓰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요 공식까지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공식이고. 자, 저 기본 공식 말고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있지. 굉장히 중요한 거. x n파이라고 해야 되나? 요 꼴. 이 꼴. 꼴이라고 해야 되겠네. 하고 2분의 파이 n 플러스 세타 꼴. 이게 어디 가면 공식처럼 막 늘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는 공식 암기 안 하고 그냥 방식을 배울 거야. 공식을 쓰는 방식을 배울 거야. 요 형태들을 해결할 때 이 세타는 예각 취급합니다. 예각 취급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 세타가 둔각이든 3, 4분면 각이든 580도건 상관없어. 알겠지? 저 n파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타는 각도와 무관합니다. 각도의 포지션과 무관하다고. 예각 취급해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는 얘기야. 해주시고, 그 다음에 n파이를 없앨 건데, 이거는 일단 절대값은 그대로 갑니다. 값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뭐가 그대로 가져가냐면 사인 세타 이렇게 그대로 옵니다. 됐지? 그대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각도 아니 부호, 이 부호는 얘 4분면을 따라갑니다. 올사탄코. 올사탄코라고 하면 알겠지, 그치? 하나 볼게. 되게 쉬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 예를 들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사인 세타라고 적으면 돼.
사인 세타라고 적고 이거 몇 사분면 각이지? 예각 취급하라고 했거든? 그지? 예각 취급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2사분면 각이란 말이야. 근데 2사분면의 사인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지? 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자주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변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도 볼게. 코사인 뭐 할까?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너무 똑같나?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할게. 그러면 2파이는 그냥 날려버리시면 돼. 어차피 360도 한 바퀴 더 돌았어요는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그냥 값은 똑같습니다. 파이 꼴이기 때문에 n파이 꼴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몇 사분면 각이야? 파이는 180도고 3, 4분면 각입니다. 그럼 탄젠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줘. 할 수 있겠지? 뭐 서비스로 이거 하나 합시다.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가끔 가다가 이 마이너스 세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마이너스 세타도 선생님 이건 음각이라고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음각인데 암기하지 않아. 이것도 아니 봐. 요 n이 0이면 이거잖아. 이게 다른 건가?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 이걸 음각이라고 해서 암기를 하고 막 헷갈리고 틀리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거는 n이 0인 꼴이잖아. 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일 겁니다. 알겠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다고. 파이 플러스 세타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될 거 그대로니까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각도는 4사분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각 취급하시면 코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한 번 암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대책 없다. 너무 많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식을 하나 배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꼴 볼게. 2분의 파이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 꼴인 경우에 얘는 사인이 바뀝니다. 코사인 세타. 알겠지? 무조건 바뀌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역수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고 부호도 당연히 올사탄코를 따라가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사탄코를 따라가는데 부호가 이 사인의 부호를 따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 코사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코사인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에 이제 꽂혀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얘 부호를 따라가야 됩니다. 부호는. 왜냐면 여기서 4분면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부호를 결정해 줘야지. 그지? 사인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부호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주의해 주셔야 돼. 볼게. 예제를 볼게.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보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얘는 그냥 바뀝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90도 플러스 세타니까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이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코사인 적으면서 벌써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니라고. 사인이었잖아. 원래. 그치? 코사인으로 바뀌기 전에 얘는 2, 4분면에서 플러스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도 볼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위에 플러스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바뀝니다. 사인이 돼. 근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3파이가 여기고 마이너스 세타니까 3, 4분면 각인데 탄젠트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탄젠트도 보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볼게. 값이 뒤집어진다고 했지. 탄젠트 분의 1이야.
그런데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4, 4분면 각이거든. 탄젠트가 마이너스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준 예시도 연습하면 되게 좋고, 뭐 다른 예시들도 좀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